어이구, 퇴근길입니다. 늦은 시간인데 도로에 차가 많네요. 이거 4K로 놓고 하면 용량 엄청 나오는 거 아닌가? K로 녹화 시 파일 용량이 오버가 될 수도? 아니 FHD로 녹화하면 뭔가 영상이 스마트폰 화면에서는 되게 이쁘게 잘 나오는데 영상물로만 가면 해상도가 뭔가 뭉개진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4K로 녹화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토요일은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기들이 비 오는 밤에 자전거와 스케이트보드를 타겠다고 아빠의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말에도 또 스케이트보드를 타러 가자고 즐거움과 함께 걱정이 되네요. 비 오면 안 되는데 뭐 날씨는 좋다고 하는데 여튼간에 비가 안 오기를 좀 좋은 날씨에 애들이 좀 활기차게 좀 기분 전환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준비를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실험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의 마음을 좀 힘들게 했던 친구 얘기인데 제가 요새 이 친구를 살짝 풀어주고 있거든요. 하면서 업무 어떻게 하나 보고 하니까 이런 것 같아요. 느낌이야, 느낌. 어차피 사람이 사람 판단하는 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행동밖에 없단 말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의도가 있던 간에 그걸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실험하는 거를 계속 제가 도와주고 있는데 확실히 경험 부족에서 오는 혹은 학부 기간 동안에 전공 공부가 심화가 안 된 그게 느껴져요. 근데 막 부정적인 느낌의 그것은 아니고 이제 본인이 이제 좀 차분하기를 또 하다 보니까 옆에서 도와주고 뭔가 좀 느끼는 게 있나 봐. 자기가 좀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느끼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아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을 알아야 내가 포기를 하더라도 난 이게 안 돼 라고 포기를 하는 거지, 그냥
이유도 끝도 없이 누군가의 이야기나 감정에 휘둘려서 무작정 뭐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이 친구 계속 며칠 동안 봐주고 있는데 계속 할 때 옆에서 얘기해주고 알려주고 하니까 조금 잘 따라오는 것도 있고 이제 실수가 조금씩 만회가 되는 거죠. 몰랐던 것도 알아가고 제 시간을 좀 많이 뺏긴다는 문제가 있긴 한데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그것 때문에 실험을 계속 했는데 본인이 좀 잘못한 것도 좀 다 찾게 되고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이 이게 자기가 그러니까 아는 거를 막 디버깅 하면 좋은데 학부생이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은 부족하고 경험 부족에서 오는 그런 디버깅 결과물, 시간 이런 게 좀 걸리는 거죠. 하여튼 오늘 꽤 재밌었어요. 저도 바쁘기도 했는데 오늘 장비도 들어오고 뭐도 하고 막 너무 정신이 없었어. 밖에서 전화 오는데 전화도 안 받았어요. 원래 뭐 전화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일할 때 자꾸 저거 전화 오면은 막 짜증이 나가지고 상무님한테 혼났네. 전화 안 받는다고. 근데 솔직히 실무 엔지니어들 이 사람들은 책상이나 실험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제깍제깍 전화를 받느냐고요. 이게 나는 너무 당연하다고 봐. 전화 받는 역할로 상무님이 이게 계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상무님의 역할은 전화 받고 과제 만드시고 매니지하는 분인 거고 나는 밑에서 열심히 기는 사람이고 애들 막 다그치고 막 해가지고 막 으쌰으쌰 해보자고 막 하는 사람이고 엄연히 다르지 업무가. 죄송합니다 상무님. 근데 전화기 2대 샀어요. 그래서 하도 뭐라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갑자기 그 생각이 웃기네. 우리 상무님도 웃기고 웃기다는 게 아니라 우리 상무님도 재밌으시고 저도 상황이 웃기고 그리고 또 이제 삼천포로 빠졌네 얘기가. 여튼간에 우리 그 후임이랑 오늘 계속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디버깅 포인트들이 계속 발견돼 가지고 깜짝이야. 오늘 주로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저도 전자공학 전공자지만 전기차 시장 열리고 연구 개발에 전기차 전장할 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과로서 전자회로를 이해하는 건 가능한데 전력전자회로 제어하는 건 솔직히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 다른 얘기야. 근데 지금 후임으로 온 친구는 석사도 아니고 전자과에서 바로 온 친구라서 전력전자와 관련된 실험이나 업무를 주면 모르는 거지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거 나도 일 시키면서 느껴요. 내가 너무 기본으로 뭔가를 깔고선 얘기를 해 항상.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거를 한 차례 막 계속 사이클이 돌다 보니까 오늘 나도 말할 때마다 이거 이 친구가 모르지 않나? 딱 이 생각이 들어. 불러서 앉혀놓고 설명을 해줘. 업무를 봐. 뭐가 잘못됐다고. 그럼 이 친구가 수긍을 해요 이제는. 내가 이제 몇 가지 업무적 조언을 줬죠. 15분에서 20분 이상 고민했는데 해결이 안 난다. 시간이 15분, 20분 넘어간다. 무조건 물어봐라. 고민 안 하고 물어보는 건 싫어. 고민은 하고 물어봐라. 했더니 좀 업무가 착착착 됐네요. 근데 그래도 시간이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좀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친구들은 계기 좀 잘 해주고 본인 스스로가 부족한 거 알고 노력하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정말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약간의 희망이 보였어. 예, 몇 년이나 용인전자에서 나하고 일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자세로 몇 년, 한 3년, 5년 한다면 제 기준에 학생으로서는 그나마 좀 상급이다. 좋다. 같이 일할 만하다. 욕박을 정도는 아니다. 딱 그 정도. 그래서 계속 공부하라고 얘기해줘요. 왜냐면 업무할 때 아무래도 용인전자가 자동차 회사고 하다 보니까 쓰이는 말이나 용어나 이런 게 좀 전기공학이나 전자기학 쪽이 많거든요. 물론 전작과도 전자기학 배우긴 하는데 이쪽 분야로 오는 사람 아니면 사실 좀 어렵죠. 하고 전작과에서 전자기학은 사실 RF나 통신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는 거랑 틀려. 전기공학처럼 큰 전기 에너지를 제어하는 분야로 접근을 이제 안 한다 이거죠. 전작과 자체는. 그런 부분에 오는 좀 차이가 있다. 뭐 그 정도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잘못된 것도 많이 찾고, 뭐 예를 들어 오늘 대표적으로 했던 거가 트랜스 도트 방향이랑 감는 권선 와인딩 디렉션, 로테이션 디렉션 이런 거. 맞죠. 트랜스를 평상시 안 감아본 친구인데 그거를 내가 시켰으니 아이고 이 친구 난 그거 알 거라고 생각하고 시켰지. 나도 그거 몰라가지고 박사가 좀 온 건데. 여튼간에 나 그거 알려주고 갔는데 이제 코아가 보빈기는 이게 E형 타입 아니 E형 구조의 그 코아가 아니라 OR이야. 또 OR은 좀 다르거든요. 또 그 생각을 못했네. OR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고생하고. 친구도 좀 이제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자기가 해보려고 또 노력도 해. 근데 OR은 아니 권선 굵기가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한데 미처 얘기를 못했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하고 이거 확실한 건 아닌데 이게 솔더링 분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워낙에 작은 QFN, 그러니까 리드 없는 타입의 플랫 패키지 부품을 쓰다 보니까 약간의 솔더링 분량이나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어떤 전원장치 실험할 때 막 온도가 130도가 계속 넘어가서 얘는 원래 130도가 넘어가는 부품인가? 왜냐면 오퍼레이팅 템퍼레처가 150도짜리라서 그냥 전원용은 이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동차용이 150도까지 견딜 수 있어도 동작 온도는 100도 미만이어야지. 그게 상식적이었어. 특히나 아무리 소용량 보조전원용 부품이라고 해도 공진 컨버터, 공진 토폴로지 쓰는 회로인데 그거를 며칠 동안 헤매다가 오늘 나랑 딱 부딪혀가지고 처음에 나도 이상하다 했는데 참 이게 항상 제가 후임자한테 하는 말이지만 마음속으로 이상하다고 느낀 건 정말 이상한 거야. 뭐가 잘못된 거지. 이 사람의 그 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감을 느꼈을 때 딱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놓치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오늘 발견했어요. 오늘 뭐가 이상하다는 거를 오늘 발견했어.
실험할 거 다 하고 트랜스 감을 거 다 감고 왜 안 되지? 이상하네. 이거 맞나? 이러면 하다가 히더브로 얘가 리스타트 하나? 이러면서 며칠 동안 실험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웃음이 나오네요. 해서 전자과나 전기과 후배한테 얘기하는 건데, 진짜로 기본 공구 다루는 거나 솔더링 하는 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진짜 잘해야 돼. 진짜 이 솔더링 한번 잘못해서 며칠 시간을 까먹는다니까. 대량 제품 만들고 양산하는 것들은 외부에서 해도 실험할 때는 내가 내 손으로 해야 된다니까. 진짜 그것 때문에 엄청 시겁했네. 그래서 하다가 부품이 죽었는지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품 이상하다 해서 내가 동작 안 하는 게 떼서 버리고 새 거 갖다 다시 솔더링 하니까 세상이나 동작을 너무 잘해. 템퍼레처 히트업되는 문제도 없어지고, 파형도 내가 아는 공진 파형 나오고. 야, 진짜 그거를 며칠이 뭐야? 지난주부터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는데. 일단 그것도 그렇고, 오늘 트랜스 도트 방향 대박. 도트 방향. 그건 설명해 준 것 같은데 이해는 못했던 것 같아. 그 트랜스는 규칙이 있어요, 감을 때. 그러니까 특히 1차, 2차, 2중 혹은 3중, 4중 이래도 뭐 관계 없습니다. 권선은 무조건 감는 회전 방향은요, 동일하게 가져가는 게 기본이에요. 동일하게. 무조건 동일하게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시작점이, 그러니까 권선을 감는 시작점, 거기가 도트예요. 근데 이거를 나눠서 설명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착각을 했던 것 같아, 친구가. 후임이 착각을 해서 도트는 제대로 하고 권선 방향을 반대로 약간 오해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로 구두로 전달하면 내용이 100%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잘못된 트랜스를 몇 개나 발견했는지 몰라. 2개 찾았나? 3개 찾았나? 근데 이게 또 이 친구가 이거를 놓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실험용 보조건 트랜스에 뭐야 이거, 이피코어 같은 일반 형태의 코어가 아니라 OR 코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또 OR인데 2차 측이 풀브릿지 구조야. 그러니까 다이오드 렉티파이어, 다이오드 정류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도트 방향이 또 관계가 없어, 얘가. 이러다 보니까 이 권선 이게 훨씬 개념이 없었던 거지. 왜냐면은 다이오드 렉티파이어 단방향이면 그냥 무조건 동작하거든요, 도트 잘못돼도. 동기식 정류기도 아니고 그냥 패시브 다이오드 달려있는 건데 그걸 어찌 알겠어. 그러니까는 이 친구도 몰랐지. 그런 거 발견하고 혼자서 막 자괴감에 휩싸여서 막 하고, 진짜 웃겼어요, 되게. 내가 얘기해 주는데 원래 그 토로이달 OR은 기본 권선수를 아웃디, 그러니까 OD 쪽 권선을 세는 게 아니라 ID, 내부에 구멍 뚫린 그 홀 있죠? 홀을 관통하는 선수를 재요. 선을 카운팅하는 거야, 기본 규칙이. 이거 얘기 안 했었는데 이 친구가 한 턴씩 더 감아가지고 이것도 좀 약간 착오가 있었던데 내일 또 오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 안 해줬나? 뭔가 말하면 다 얘기해주긴 해줬던 것 같은데. 더워. 벌써 덥다, 얘기하면서 오니까. 차 없지? 차 없네요. 자. 그런 실수들이 오늘 계속 발견 실험.
수정하고 나니까 동작 겁나 잘해. 아하, 이럴 수가. 이것 때문에 며칠간 뭐가 안 된다고. 턴수 좀 빼봐라, 올려봐라 이랬는데. 여튼간에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MPS 미안해요. MPS 제조사. MPQ 동작 잘합니다. 내가 속으로 욕했는데. MPQ 시리즈 제품은 처음에 칩 조그맣게 만들고 스위칭 손실 엄청나는 소자인 줄 알았어. 한 그 2주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컨셉이 소자인가 보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의 오해였어요. 그거 템퍼레처가 OT 엄청 잘 걸리고요, OC도 잘 견디고요, 좋은 소자예요. 죄송합니다. 오해했어요. 그 다음에 또 약간 오해는 아니고 좀 신기한 건데, 그 TI 거 제품이나 ST 거나 아날로그 디바이스 사이트도 나오는 것 같던데, 그 플라이벅이라고 하는 토폴로지 쓰는 제품이 있거든요. 이거 트랜스 도트 방향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요번에 실험하면서 알았어요. 도트 방향이 잘못돼도 애가 동작을 해요. 문제가 그거야. 동작을 해. 동작을 안 하거나 뭐 껌뻑껌뻑 뭐 힙업이 걸리거나 이러질 않더라고요. 얘가 하니까는 후임이 속은 거지. 동작하는 줄 알고. 그게 잘못 동작하고 있었던 건데. 원래 플라이벅이 온타임 때 버그로 에너지가 한번 넘어가잖아요. 그 전류의 일부를 오프타임 때 플라이백으로 넘기는 구조예요. 그래서 항상 에너지가 공급 방전 이 균형이 맞는 건데, 도트가 반대로 돼 있어도 동작을 하더라는 거지. 근데 전압이 좀 이상하게 나옵니다. 대신에 이거를 후임이 오해를 했던 거야. 동작한다는 걸로. 근데 지금에서야 보니까 그거는 올바른 동작은 아니었다. 도트 방향에 의여해서 휴먼 에러가 된 거죠. 그래서 오해를 해서 동작을 하고 있는데 왜 전압이 달라. 그래서 오늘 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 턴비를 바꿔서 새로 제작해, 이렇게 실험해봐라 했더니 걔는 또 턴비대로 나와, 전압이. 그래서 왜 이러지? 왜 다르지? 얘는 왜 정상이지? 옛날 건 왜 안 됐지? 막 하다 보니까 이 도트 방향이 뒤집혀 있는 거를 찾은 거지. 또 그런 실수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런 일들도 있었고, 오늘은 이 두 건 때문에 아주 그냥 힘들어. 다리야. 요새 이제 저희가 과제용이나 고객사 업무 보다 보니까 이런 보조 전원 검토할 일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데, 뭐 혹시 영상 보는 사람이 없겠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잘해봐야 한 명. 진짜 부탁드리건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고객사 쪽에서 보조건설 뭐 물어봐요. 특성 같은 거를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데요. 대부분 이론적인 수치를 보내줘요. 이론적인 수치. 거의 대부분, 대다수의 경우 한 열의 8분은 이론적인 수치를 주거든요. 근데 그 수치가 어디서 왔는지는 뭐 출처 같은 것까지는 안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남들이 했다고 해서 그게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소형 컨버터용 전원, 그런 곳에 사용되는 코어의 특성은요, 이게 진짜 초대량 생산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나 작정하고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지 않는 이상
내가 그것을 만들고 싶다고 그 파라미터를 쓰면 그 코어를 구할 수 있느냐? 아니, 못 구한다는 겁니다. 못 구해요, 그 코어를. 그 코어를 안 팔아요. 그 투자율을 가진 그 코어를 안 팔아.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디지키나 마우저나 엘레멘트 같은 데에서 뭐 어플리케이션으로 주어지는 트랜스를 사시거나 아니면 사용하신 소자를 알려줘야 돼요. 소자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회로를 검토해서 원하시는 입출력 조건을 저희 쪽 트랜스나 보조 트랜스로 맞춰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물어보세요. 나도 옛날에 그랬지만 누가 썼던 거, 인터넷에 있는 레퍼런스 회로 이런 거 참조하다 보니까 그런 숫자들을 쓰는데 그거 그대로 잘 안 만들어집니다. 용인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용인전자도 훨씬 돈 많고 부자 회사였으면요 그런 거 표준품으로 안 만들어요. 내가 내 거 코어 재질에 맞춰가지고 최적화하지. 근데 다행히 용인전자는 그렇게 부자 회사가 아니라서요 표준품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 표준품이 아마 고객사가 원하는 어떤 사양의 제품과는 다르다 이거죠. 저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런 대량으로 찍어낸 소형 코어용 트랜스나 원형 코어 같은 거는요, 아니면 특수 영상 코어는 시장에서 그 자재를 사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업무보다 좀 답답해서 회사도 이제 내부에 막 설계하다가 뭐가 잘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하니까 요 최근에 TI 거, ST 거, MPS 거 내가 저거 아날로그 디바이스 것도 샀는데 그건 설계 아직 못했지만 여튼간에 몇 가지 사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 해보고 있어요. 정말 안 되나 설계가 되냐 안 되냐. 근데 해보니까 설계가 잘 돼요. 어떻게? 용인전자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아시고 혹시 보조전원 같은 거 뭐 1와트, 2와트, 4와트, 6와트 이런 거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용인전자에 상의해 주세요. 여기 뭐 물론 또 그것도 뭐 100% 다 만족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겠지만 그래도 표준품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특성 맞춰서. 여튼 그런 말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원래 좀 시간이나 기회 닿았으면 원래 올해는 회사에서 고객 대응용 레퍼런스 회로 같은 거 만들어서 우리 좀 제시 좀 하자 이런 제가 주장을 했는데 뜻대로 잘 뜻이 전달은 안 됐거든요. 뭐 제가 좋다고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여튼간에 하다 보니까 또 그래도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혹시 영상을 보는 단 한 분의 고객이라도 어렵게 일하지 마시고 사용하고 싶은 소자 정보를 같이 물어보시면 같이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또 역으로 제안을 해드리고 그냥 그런다 이거죠. 요즘 그래서 보조전원 설계하기가 되게 좋아졌어요. 물론 그것도 설계하려면 자성체 기본적인 것들 설계 방식은 알아야겠지만 TI사 것도 그렇고 ST사 것도 그렇고 MPS사 것도 그렇고 어지간하면 동작 다 잘해요. 어지간하면 또 안에서 개인 그래프나 라이트 로드 컨디션도 잘 찾아가지고 얘가 공진 포인트 잘 잡거든요. 고정 주파수 방식이라고 해도 OC 조건 생기면 아니면 OT 조건 과 온도 조건 생기면 또 꽂았다 켜졌다 잘해요 본인이. 되게 좋습니다 요새 툴이.
하고 전력 제어도 돼요. 이렇게 밖에서 인에이블 디세이블 제어도 있어서 그런 거 제어도 잘 되고 좋아요 아주. 그래서 혼자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아니면 팀에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용인전자 오세요. 용인전자 와서 용인전자 사용하시려는 부품이랑 같이 물어봐 주시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응해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힘들어. 이게 예전보다 말하면서 걷는 게 좀 더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몇십 분이야 지금. 거의 30분 걸으면서 계속 얘기했더니 힘드네요. 아이고, 나올 때 물 좀 마시고 올걸. 물을 안 마시고 왔더니 입이 마릅니다. 지금 4K 녹화라서요. 저 반환 지점쯤에서 영상 끊고 오늘은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녁이라서 사람이 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비 오고 나서 약간 공기가 습합니다. 눅눅. 이게 용인이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많은데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를 보면 입주가 다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불이 어지간한 저녁 시간인데 아파트 전체에 불이 100% 안 들어와 있어요. 한 50 많으면 60% 정도? 그나마 용인은 좀 나. 저번에 동백 갔던 데는 아파트 단지에 진짜 불 별로 많이 안 켜져 있던데 다들 일찍 주무시는 건지. 어머, 엘치콕이다. 지나가게 하고. 주말에 루이 중성화 수술하는데 우리 딸내미들한테 금요일날 루이 금식을 시켜라, 물 좀 먹이면 안 된다 당부를 해놨는데 당부를 잘 지켜줄지 모르겠네요. 뭐야? 아까 주말에는 동물병원 가야 되고 딸내미 애들 데리고 또 저기 샵이란다, 거북이섬. 오늘은 좀 다른 루트를 좀 찾아보고 싶다 이번 주말에는. 여기 공원은 여름 되면 진짜 나와서 좌판 깔고서는 술 먹기 딱 좋은. 뭔가 그런 게 가능해 보이는 장소입니다. 맥주 한잔 하고 싶다. 오늘 아니고 금주까지 올해 상반기 초반에 발주된 자동차 등급 평가가 가능한 고온, 저온 증기 챔버가 추가로 들어왔고요. 그것도 진짜 무거웠는데
사람이 한 6명 달라붙어야지 움직여요. 그것도 양반이라면 양반인데 어디 턱 넘어가려면 이거 뭐지? 리프트로 들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 아, 근데 오늘 전원장치 2개 1.5톤짜리 1.5톤인가 1.6톤인가 2개 옮기는데 와, 이거 사람이 8명 안 밀려요. 바퀴 달려도. 와, 진짜 바퀴 있어도 안 움직이는 거 진짜 오랜만에 만난다. 와, 그거 끌고 올라오는데 진짜 토 나온 줄 알았는데 너무 무거워서 다들 힘들어 했어요. 이게 바퀴가 있어도 회전을 잘 안 해가지고 얘가. 어? 일로 가는 거야? 아, 이쪽이다. 이쪽으로. 더워. 여기가 반환점쯤 되는데, 여기가 호수가 있어요. 저녁 되면 참 이쁠 것 같은데. 용인 사시는 분들은 좋겠네요. 여기서 일단 영상 한번 끊고 갈까? 그냥 가볼까? 이거 용량 얼마나 나오나? 어깨 아파. 아까 너무 그 장비 옮길 때 난리를 쳤더니 장비를 왼쪽으로 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밀면 왼쪽으로 가고 장비가 혼자가 막 그것도 힘들었다 진짜. 장비 들어왔고 어우 어깨 아파. 갑자기 말수가 확 줄었죠? 지금 입이 말라요. 말할 때마다 목이 탑니다. 갈증 때문에. 좀 이따 숙소 갈 때 맥주 한 캔 사서 갈까? 맥주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술을 되게 좋아하는데 안 먹다가 먹으면 다음날 힘들더라고요. 이게 참 습관이 무서운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는 너무 낮에 졸려서 커피를 하루에 막 5잔 6잔
근데 갑자기 이번 주 언제부터죠? 지난주부터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커피를 끊었어요. 이유는 없어. 그냥 커피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물 마시고, 진짜 많으면 하루에 한 잔? 오전에 갑자기 입맛이 바뀌었어, 사람이. 이 배터리를 뺐더니 가방이 엄청 가벼워졌네. 그리고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저거 빨리 장비 산 거 셋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올해 사실 후임 그 일 때문에 교육은 필요해요. 근데 업무와 같이 병행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특히나 자료 같은 걸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건 아니라 가지고 그게 정말 힘들죠, 직장인 입장에서는. 내일은 내일대로 하고 무슨 트레이닝 메테리얼을 만들어서 맨날 배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해도 한 번 만들려면 그게 비용이 얼만데, 비용이 얼마가 아니라 시간과 노력이 얼만데, 힘든 거지. 마음으로는 하고 싶으나 몸이 안 따라주는 라고 핑계를 대봅니다. 해서 학교에서도 이런 걱정을 항상 했거든요. 나약 후배들이라 잘 지내고 싶고 얘기하면서 일하는 건 좋은데 뭐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일일이 다 어떻게 상대해요. 그래서 유튜브 올리는 제 영상 중에 후배들이랑 얘기한 것도 많아요. 문제는 후배들이 그 영상을 안 봐서 문제인 거지, 여튼간에 누군가는 또 보고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이젠 후배 혹은 후임 양성 계획. 하루에 한 가지, 최소 하나 이상전에 하나 질문 한 개. 아침에 오자마자 첫 번째 받는 질문. 그거는 친절하게 이렇게 좀 답을 해주자, 알려줘 보자. 일단 그런 생각으로 또 이제 약간 교육 콘텐츠를 좀 해보려고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튼간에 제가 저번에 코바 한국 방송장비 전시회 개인 미디어 거기 있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뭐 개인 미디어는 없었고요. 그나마 있던 게 인스타랑 지윤 시스템인가 있었는데, 지윤 건 너무 가격대가 너무 비싸, 양심적으로. 뭐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비싸서 여러 개를 할 수가 없는 가격이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인스타 360 코너에 가서 이거 짐벌이랑 인스타 360 이거 플로우 올해 나온 모델 이거랑 360 RS 하고 링크 화상도 되고 책상 비교되는, 이렇게 뭐라고 하지? 화이트보드나 종이 추적되는 그거 샀는데 아직 링크는 못 써봤어요. 근데 써야 될 것 같아요. 책상에서 설명하는 것들도 가끔 있다 보니까. 해서 하고 있는데 생각으로 짐벌은 너무너무 만족 중입니다. 한 80% 정도? 20%는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AI 트래킹 기능이 있긴 있는데요, 단점이 예를 들어 사람 얼굴을 트래킹 한다고 쳐요. 그분이 얼굴을 180도 돌려 머리카락 뒤통수를 봤다고 해요. 트래킹이 끊겨요. 거기서 못 찾아. 그러니까 특정 색깔이나 이런 거를 좀 추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한 색깔 제품이 지나가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의 트래킹을 했는데 사람 B가 한번 지나쳐가면 B를 쫓아가요. 아니면 거기서 트래킹이 끊기거나.
제가 왜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우중 비 올 때 토요일날 촬영할 때 보니까 밤이었고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전등 색깔에 반사가 되니까 사람 얼굴 색깔이랑 떨어지는 빗물에 비치는 빛 색깔이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트래킹 딱 누르면 사람 얼굴을 잡다가 갑자기 영역이 넓어지면서 스프레드가 퍼져요. 이 트래킹하는 스프레드가 퍼져요. 그래서 놓쳐요. 그때 얘가 뭔가 색깔로 잡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렇게 움직임이나 이런 걸 잡는 게 아니라 일단 그 한 가지 문제. 두 번째는 거리가 멀어지면 놓쳐. AI가 그것까지는 추적을 못 해줘. 예를 들어 앞만 봐도 2m, 3m 내 정도에서 같은 면을 보고 내가 따라가 줘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그 관찰 대상자가 멀리 갔다 오면 중간에 트래킹 놓칩니다. 놓치고 또 트래킹을 네가 계속 뭔가 찾는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사람을 딱 갖다 대면 자동으로 이렇게 따라갈 것 같은데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한번 바뀌잖아요. 못 찾아요. 못 찾는 것 같아요. 잘. 주로 밤에 촬영하고 비 올 때 촬영해서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해 떠 있을 때도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왠지 AI 트래킹이 잘 되기는 하는데 약간 반쪽짜리예요. 없는 것보단 낫지만 있다고 해서 100% 만족하기는 어렵다 하고 진짜 배터리는 12시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꽤 오래 가고요. 무게는 무겁진 않은데 이게 장시간 들고 있다 보면은 살 빠집니다. 생각외로 장시간 드는 거에는 이게 무게감이 느껴져요. 그 문제가 또 하나 있고,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증상이 하나 있고. 뭐야? 어허, 젊은 분이 저기서 술에 취해가지고 요새 힘든 사람이 많은가 봐요. 용인에서도 가끔씩 걷다 보면 도로변에서 하늘 보고 누워 계신 분들이 꽤 있답니다. 힘들어. 또 팔 빠진다. 팔 먹어. 팔아. 팔아. 팔. 하고 인스타 360 RS는요 약간 생각이에요. 아직 약간 해 떠 있을 때 광도가 있을 때 촬영해 본 건 아닌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밤이나 어두울 때는 진짜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막 이거 있잖아요. 노이즈 막 생기는 거. 진짜 그때도 인스타 360 파시는 분이 어두운 조명 쓸 거면 스마트폰 쓰라고 한 거 말이 진짜 맞았어. 스마트폰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일상 브이로그 찍는 거 그냥 짐벌 들고 다니거든요. 내가 360 두 번인가 찍고 난 다음에 바로 S23 울트라 주문한 이유가 그 RS 제품은 최소한의 조명이 있는 곳에 고정용으로 써야 돼요. 아무리 이렇게 틸트나 이렇게 핸드 쉐이킹 막 이거 방지 있다 하더라도 이 짐벌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짐벌이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영상 나오는 거 그냥 대충 나와도 뭐 영상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그게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니까. 목마르다. 목말라요. 뭐 마시고 싶은데 지금 마시면 큰일 납니다. 영상 틀고 다니는 이유가 이거 끄면은 아마 마트에 가서 맥주 2캔 먹었을 거야. 그걸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방지책인 거죠. 어깨야.
여기가 동맥역. 힘들어. 동백 어딨어? 동백. 아까 저기 호수 건너서도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쪽 길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인스타 360을 써보니 장점도 있고, 그래서 플로우는 만족, AI는 80% 정도, RS는 그러니까 어두운 조명용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하고 봤는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이제 삼각대에 올려서 실험 촬영 같은 거 할 때 써봐야죠. 그리고 근데 둘 다 장점은 있어요. 특히 이거 지금 제가 이거 쓰고 있는 플로우 같은 경우에 핸드폰이랑 블루투스 연동이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RS도 그 와이어리스 무선으로요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꽤 좋아요. 뭐 많이 써본 건 아닌데 지금 이제 그때 실험용으로 촬영했던 거 스마트폰으로 넘기고 해봤는데, 생각외로 모바일 기기라고 생각하고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스마트폰과 연동성이 굉장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영상 품질이 좋아지고 유틸리티만 좋으면 뭐해.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링크는 아직 안 사용해봤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링크도 좀 써봐야 되는데, 그도 곧 준비해서 다시 유튜브에 자료를 잘 올릴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계획이 온라인 교육을 다시 재활성화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힘들어. 아니, 이 늦은 밤에도 개미가 돌아다니네. 개미가 야행성인가요? 햇빛도 없는데. 저 뭐야? 누가 눈뽕을 눈부셔. 뭐야? 아니, 사람이 눈을 못 뜨겠네. 확 신고해버릴까 보다. 저런 거 신고해야 돼요. 이게 상대방한테 눈뽕 주고 저런 거. 힘들어. 좀만 가면 이제 초당역이에요. 좀만 더 힘을 내자고. 여기가 참 신기한 동네예요. 이렇게 도로변에 차도 세워놓고. 이거는 뭐 신고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요. 사실 아파트 단지 아니면은 도로변에 차 세우기가 쉽진 않을 텐데 여기는 좀 허용이 되나 봐요. 볼 때마다 신기해. 주차장에 자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또 뭐 할 얘기 뭐가 있나? 하여튼간에 뭐 오늘은 여러 가지로 힘든 것도 있었지만 좋은 점, 새로운 장비가 회사에 입고가 됐다. 완전 기분 좋고요. 완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MPS MPQ 16819 이거 좀 미안하다, 오해했다. 드립을 잘못한 거 때문에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STA 6986 ITR인가? 이것도 미안하다. 도트가 실수가 있었다. 후임이 그걸 인지를 잘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그 정도. 아, 알차나다 진짜. 여러모로 힘들었어요. 오전에 장비 때문에 진을 빼고 나니까 하루 종일 집중을 못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나이 40대가 되니까 함부로 이게 스트렝스 풀 하는 거 막 늘리고 줄이고 뭐 이런 건 안 되는 것 같아 진짜. 어깨가 아파요. 이거 왼쪽이 아프지 근데? 하여튼 간에 4K로 30프레임 1시간? 좀만 가면 1시간인데 1시간이면 영상 분량 얼마나 나올까요? 40기가 나올라나? 이게 원래는 맞다. 오늘 힘들어서 아까 인터넷 검색했을 때 원래 8월 달에 서울 애니메이션 축제? 이런 게 저기 코엑스에 있었어요. 8월 24일인가 26일. 그거 이제 사전 방문 등록할 것 같아서 홈페이지 갔는데 취소가 된 것 같더라고요. 이거 없어졌어. 기대하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부천 애니메이션 축제 뭐 이런 거 있던데 원래 코엑스에서 하면 애들 데리고 가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없어져서 좀 아쉽습니다. 그 서울 애니메이션 뭐 전시회 운영자님 그거 8월달에 좀 이게 알파고 나온 다음에 솔직하게 바둑학과나 여기 맞나 이게? 또 어디로 들어왔지? 뭐야 엄한 데로 들어왔어. 바둑학과나 이거 솔직히 좀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학문의 그거를 떠나서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것만 아니라면 사실 관계 없어요. 학과 있어도. 근데 대학교 수업이라는 게 순수하게 학문적 열정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거 어렵거든요. 22세기에는 아니면 애당초 숫자라도 적어서 그걸 키워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사람은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교수님, 임직원들 강의 시설이나 이런 것도 투자도 해야 되고 힘들단 말이죠. 힘들어요. 근데 알파고 이후에 솔직하게 바둑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능력을 따질 것이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이제는 GPT 챗 이후에 그림 그리는 AI나 음악 만드는 AI도 나오잖아요. 특히 최근에 제가 그 주호민 작가님 우리 그 침투부의 그분 저 작가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우리 저기 누구더라?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왜 주호민 작가님은 기억이 나지? 그렇게 엘리트나 최정상급 사람 빼고 일반 작가들이나 만약에 만화가 애니메이터들 지망생들 있잖아요. 과연 예전만큼 직업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거냐라고 한다면 사실 바둑학과랑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바둑학과랑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축제가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야 축제가 왜 취소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내후년, 5년, 10년 뒤에 그런 게 남아있을까? 그림 그리고 애니메이션 만들고 하는 것들 남아있을까? 예전에 무슨 그
그 미국 분이셨는데 박물관 같은 데에서 그 박물관 크리에이터 뭐 안내하는 뭐 그런 분이 무슨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2000년 전에 박물관에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공룡의 모양을 3D로 만들어서 컴퓨터로 보여주는 그런 사업을 했었대요. 그거에만 시간이 2~3년 걸리고 뭐 비용은 수십만 불이 들어갔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제 끝나고 시간이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몇 년 지났으니까는 아이폰이 이제 세상에 나온 거죠. 그때 무슨 파티 갔다가 파티에 공룡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애플 폰으로 그 제품 사진 찍어서 그 자리에서 3D 모형 만들고 하는 작업을 끝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그런 작업 하려면 2~3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작화 툴들이 동원돼서 만들었던 거를 지금은, 이게 이미 2000년도 초 얘기인데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해결됐던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알파고 나오고 바둑의 가치, 인공지능 나오고 그림 인공지능이나 음악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의 가치, 그 가치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 얼마 전에 뉴스에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그거 막 얘기 나오는데, 사실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뭐 안쓰럽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 그 본인들의 상황은 내가 알겠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바둑학과를 계속 살려야 될까요? 바둑 속에 우주의 수가 담겼는지 몰라도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5천만 국민 중에 아마 4,990만 명은 바둑 없이도 잘 삽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없어졌나? 이제 그림 같은 것도 점차적으로 AI나 이런 툴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니까 AI보다 더 나은 창의적인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지. 의미가 없다고. 사람이 5년 10년 갈고 닦은 거를 순식간에 하는 툴들이 생기면 진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의미가 생기려면 제가 봤을 때 지구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이 개별 인간의 독창성, 인간 휴머니티를 느낄 수 있는 그 무언가, 그거를 가치로서 인정해야지만 이런 문제들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바둑은 알파고랑 비교해보면 되고, 알파고를 많이 이겼냐 졌냐 이거 따지면 되는 거고, 그림 인공지능보다 내가 더 그림을 잘 그리냐 못 그리냐 이걸 따지면 되는 문제인 거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우리가 전기차나 자율주행 얘기할 때 사람들이 얘기 안 하는 게 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전기차를 만들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전기차를 운전하는 게 안전하다 이거예요. 그게 보편타당한 일반 사람들의 감성이 되는 순간 어느 누구도 사람이 운전을 잘하냐 못하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느낄 거라고. 택시기사가 와서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율주행학 써야 돼
러다이트 운동이랑 뭐가 다른데 그게 똑같이. 후. 뭐 제가 봤을 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가진 직업조차도 언젠가는 자동화가 되고 그러면은 인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할 가치가 없는 거죠. 약간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전시의 취소 얘기였습니다. 어휴, 저 차가 시끄럽노. 뭐야, 짐이 많이 실렸나? 여기 어휴, 초록불 아니다. 이것 봐, 사람이니까 에로가 초록불인 줄 알았네. 옆에 불 켜진 거 보고. 되게 많은데 저거. 불 엄청 많아요. 녹색불이. 시원한 거 먹고 싶은데. 오렌지 주스 이런 거. 당 높은데. 1시간 됐나? 66분. 여기서 영상 끊을게요. 그러면 모두 수고하셨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